네,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한국 경제가 이제 둔화 국면에 들어섰다 이런 이 정부의 공식 진단이 나왔습니다. 네. 관련 소식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세현 형사본부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진용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동안 이제 정부에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둔화가 우려된다 정도의 표현만 사용해 왔었죠.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둔화 국면에 들어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지금 어떻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 뭐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물가가 딱 올라가는 건 경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물가는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물가는 계속 한 5%대 이상의 어떤 6개월 정도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예. 물가는 올라가는데 첫 번째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내수 회복이 좀 더디다. 두 번째는 수출이 저하된다. 방금 이제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마지막 세 번째 기업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보니까 네. 인플레이션은 되는데 내부 이제 국내 경기가 둔화되는 우려에서 둔화된다는 국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우려에 있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저번에 우리 앵커에도 말했지만 인플레이션은 정말 악의적인 세금이거든요. 제가 100만 원 받는데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5%면 그 5%는 아예 못 받는 거잖아요. 실질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막아야 되지만 또 경기도 증진시키는 게 맞기 때문에 정부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확고한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 기조하에 수출과 투자를 증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비 연준이 다시 좀 금리 인상을 크게 올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다시 맞아요. 나오거든요. 우리 한국은행도 좀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도 하루에 한 10,000원 정도로 살려고 노력하거든요. 워낙 네네. 이자가 워낙 높으니까 예. 뭐 시청자분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제가 그렇게 이렇게 소득 이렇게 평균이 낮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한 4.9, 5점대 초반의 이자를 내더라고요. 옛날에는 2점대 중반이었는데 그러니까 딱 이자가 2배 나오니까 모든 부분에서 돈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돈을 줄이면 결국 경기가 둔화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CPI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 소비자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얘기하는 건데 네. 예. 저번 달에 1월 달에 원래는 6.4가 나왔어요. 6.4가 나왔고 고전 달에는 6.5니까 내려가긴 내려갔는데 예. 예측 수준이 6.2보다는 조금 못하니까 연준에서 야 그러면 더 강력하게 그 이자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마지막에 5.1%까지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국내에는 딱 한 가지의 걱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금리와 미국의 금리 차이가 있으면 딱 한 가지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외환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저번 주에도 한 1,300만 원, 1,300원 정도로 올라가는 걸 봤는데 예. 이 부분이 더 올라가면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둔화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좀 짚어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다음 이슈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실종됐던 이 초등학생이 엿새 만에 발견이 됐습니다. 실종 아동의 휴대폰 신호 서울에서 끊겼다 이런 이야기 네. 전해드렸었는데 발견된 곳 충주였어요. 어떻게 충주에서 발견된 네, 겁니까? 춘천에서 택시를 타고 터미널로 갑니다. 터미널로 가서 서울에 오는 버스를 타는데 서울에서 잠실에서 이 신호가 끊겨요. 그런데 지금 이 실종된 그 아이의 뭐 SNS나 이런 게 다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예. 이 아이를 찾는데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는데 실종 5일째 이 아이가 문자를 보냅니다. 나 지금 위험해요. 저 좀 찾아주세요. 라는 문자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충주에 갔는데 예. 이 50대 남성 저희 집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나 그 아이 몰라요. 그 아이 여기 없어요. 어허.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경찰의 추궁에 의해서 아이가 있다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무사하게 아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50대 남성은 지금 구속이 됐는데 네. 경찰에서는 자세한 좀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제 딱 적용되는 법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실종 아동법이라고 말을 해서 뭐 좀 긴 말로는 실종 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 예. 실종 아동은 18세 미만인 아이를 실종 아동이라 그러고 그 실종의 범위는 약취, 유기 그다음에 유인,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아이를 전체를 다 말합니다. 이런 아이가 발견이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데 예. 지금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를 지금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 저는 100% 적용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명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예. 들어가는데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위계
징계가 될 수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부분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분명히 실종 아동을 찾으려고 들어가는데 그걸 그러니까 위계 위력으로 막았다면 이 부분도 적용될 수 있고 앵커께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네. 예. 아이를 왜 유괴를 했을까요? 왜 데리고 있었을까요? 글쎄요. 그게 궁금해요. 이런 경우에 뭐 돈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이를 약취 유인하는 거에 이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여기에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아하. 추행이라든가 영리 목적이 있으면 추정이죠. 예, 추정인데 더 크게 처벌받을 수 있고 특가법에는 그 아이를 유괴해서 돈을 받으면 더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까 네. 이 부분 저는 언제나 엄벌의 문제가 아니라 필벌의 문제고 우리의 아이의 진짜 생명의 위험이 발생했던 이 남성에게 정말 어떤 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지 네. 뭐 나한테 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예. 찾아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번 주 발표된 응원 투표 결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안성훈 씨 노래 잘하죠? 지난주에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안성훈 씨가 지난주에 1위로 도약을 했는데 네. 이번 주에도 2주 연속 수성을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박지현, 김용필 씨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고요. 예. 그다음엔 좀 변동이 있습니다. 나상도 씨가 6위에서 4위까지 치솟은 반면 원래 4위였던 최수호 씨는 6위로 2단계 내려앉았고요. 예. 박성훈 군이 7위로 새롭게 순위에 진입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주엔 메들리 팀 미션에 이어서 각 팀의 리더들이 경쟁하는 이 대장전이 펼쳐졌죠. 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아직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나 봐. 아마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나 봐. 영원히 내가 사는 날까지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 자, 지금 노래를 부르는 저 21살 최수호 군이라고 네. 그러는데 저기서 대장팀끼리 하는 경쟁에서 1위를 했어요? 그러면 네. 전원이 다 올라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 징기스칸이라는 팀을 이끌고 있었는데 네. 팀 메들리에선 2위였습니다. 오. 근데 대장전, 가장 잘하는 사람끼리 맞붙어서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데 이 징기스칸의 최수호 씨가 이 나훈아 씨의 영영을 불러서 그걸 성공해낸 거죠. 사실 나훈아 씨의 노래, 대중이 너무나 잘 알아서 좋은 노래인데 예. 선택을 감히 못합니다. 왜냐하면 원곡을 뛰어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최수호 씨는 민요, 국악, 트로트를 접목시킨 자신만의 무대를 성공해냈고 네. 결국 팀 전원을 다음 라운드로 이끌었는데 예. 여기서 소감을 물어보니까 최종 진에 대해서 이제 욕심이 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좀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준결승도 갔는데 왜 최종 진에 대한 욕심이 나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네. 앞서서 미스터 트롯의 이명웅, 미스터 트롯의 송가인 이 두 사람 모두 더 하위권에 있던 팀을 대장전에서 1위를 하면서 역전 우승을 일구었고 결과적으로 최종 진에 올랐거든요. 예. 지금 최수호 씨가 그 공식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기초가 주목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또 그런가 하면 김용필 씨의 활약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호랑이 마스터죠. 이 박선조 씨의 극찬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언제나 서나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대 향한 그리워 그대의 가슴에 나는 꽃처럼 영롱한 별처럼 찬란한 진주가 되리라. 그리고 이 생명 다하도록 이 생명 다하도록 자,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뭐 독백하는 것 같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제 개인적인 이야기 좀 드리면 제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 저 노래를 어머니 앞에 불렀다가 어머니가 도대체 너는 뭐 그래 한을 맺힌 사람이냐 이렇게 했는데 잘 부르셨나 봐요. 예, 아니 가사가 너무 멋지냐. 처음에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타인인 것처럼 지금 우리 김용필 씨도 너무 노래를 잘 부르는데 예. 아까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그 호랑이 선생님, 우리 박선주 선생님이 박선주 씨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김용필은 전략가이다.
뿐만 아니라 관객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외 나머지 분들도 예. 노래에 대한 열정에 감탄했고 마력이 있다. 다만 좀 아쉽게도 4위였던 킹순이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본선 4차전에 오른 참가자가 지금 16명인데요. 네. 다음 주부터는 1대1 라이벌 매치가 시작됩니다. 관전 포인트 뭘까요? 총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1대1이죠. 네. 떨어지면 곧 탈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중간감 때문에 실수 안 하는 게 더 관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예. 두 번째는 대국민 응원 투표를 주목해야 됩니다. 뒤로 갈수록 이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응원 투표에서 높은 점수일수록 더 높은 수인을 얻을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이 직접 탑7을 예상해 보는 겁니다. 이제 약 50% 확률인데 탑7에 들면 향후 1년 동안 함께 활동하거든요. 이걸 맞춰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과연 탑7이 누가 될지 맞춰보는 거 이거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